자, 16번부터 21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갑니다. 공리주의는, 주의 나왔어.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그렇대요. 이걸 중시한대. 공리는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라자, 행복. 최대 행복이니까. 자,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이게 뭐냐? 한 번 더 얘기해주네. 중요하니까,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대요. 자,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자,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 개인의 쾌락. 여기다, 개인의 쾌락. 뭐까지?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이다. 가장 마지막을 항상 잘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자, 이 사람 이전의 공리주의는, 자,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 그 양만 차이가 있대. 이 입장을 가졌다는 거죠.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동일하다고 봤대요. 그런데 뒤쪽이 중요하겠네. 자,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자,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었기에, 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자, 최대 행복의 추구하고 인간의 이기심, 이 본성이랑 상충할 수가 있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양적 공리주의라고 했었나, 여기? 양적 쾌락주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미리 이걸 뭐한다?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밀은. 자, 밀의 생각이 중요하겠네. 자, 쾌락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반복되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자,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감각 육체는 저급이에요. 자, 정신적 쾌락은 고급. 지금 반복되는 게 뭐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거죠, 그죠? 자,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고 고급 쾌락이 더 좋다 해서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어떤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밀의 생각이겠네. 질적 쾌락주의.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여기 양적 쾌락주의였는데,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자, 요거하고 이기심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쾌락이야. 다 동등해. 그럼 뭐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최대 행복과 이기심이 서로 충돌한다는 건데, 법률, 여러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자, 무엇이? 외적 제재가 법률, 여론 등과 같은 그런 게 바로 외적 제재인데, 자, 이거를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말하고 싶은 건 밀이겠죠, 그죠?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제재하면은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대. 자발적이진 않는데.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자, 내적 제재, 외적 제재 말고 내적 제재, 양심.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이루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사회적 감정이고요. 교육,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되는 게 바로 뭐다? 양심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자,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요. 자,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자,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자,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했어. 그렇다고 아예 해결책이 안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하네. 자,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나를 볼게요.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욕망을 충족하기에는 자원이 유한하대. 자, 경제학자들은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 나오는데 자,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자,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뭐 합리적 소비 과정, 효용 이론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효용이 뭐냐?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래. 자,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오, 머리 아파. 자, 그럼 지금부터 합리적인 소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뭘 통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랑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통해서. 자,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자, 한계 효용은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이래. 만족감, 뭐 기쁨 이런 거래요. 자,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 한계 효용. 자, 하나 가졌을 때는 100이면 두 개 가졌을 때는 50이고 세 개 가졌을 때는 그 효용이 30이고 이런 식으로 커지긴 커지는데 이만큼씩 어떻게 된다? 효용이 준다는 거죠. 됐죠? 한계 효용은 자,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다. 자,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많아지면 많아지도록 한계 효용은 어떻게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표까지 나오잖아.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자, 추가로 소비란데 하나씩 추가되는 게 뭐야? 한 개 효용이야. 추가되면서 얻는 효용이.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 개 효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튀김 한 개에 16이야. 8, 4, 2, 1이 돼. 튀김 5개, 4개에서 5개 넘어갈 때 뭐 크게 한 개 효용이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초밥은 5, 4, 3이 1이고요.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자, 보시면은 21, 22 그죠? 그 다음에 아니구나. 자, 어디 갔어? 각각 1,000원씩이니까 자, 여기 7 그 다음에 4 2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보면 은우는 튀김 3개 하고요 초밥 2개 선택할 것이다. 자, 보시면은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호! 다 더했을 때
요렇게 더하는 거하고 요렇게 더하는 게 가장 크다는 거죠. 그죠? 큰일 날 뻔했잖아. 됐지? 자,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개 효용이 자 4로 일치한다. 자 보시면요. 4 일치하죠. 그죠?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치를 해. 자,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한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이 뭐야? 아까 4였지, 그지?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죠. 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 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표 이해 못하면 문제 5%예요. 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이론은 정부의 정책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크겠죠, 그죠? 더 크겠죠. 창출한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 자,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오답률 1위였어요. 20번이. 자, 가의 밀과 나의 경제학자. 자, 밀이야, 밀. 양적, 질적 다 얘기하는 사람. 질적 쾌락주의. 여기는 효용.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기부다, 기부. 경제학 실험인데, 실험 내용.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10만원씩 나눠주고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 2배의 효용, 2배의 효용을 창출한대요.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실험 참가자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인데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원.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원. 자, 4명이 10만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원. 자,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26만원이 됩니다. 그렇대. 자, 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에서 60% 정도 기부하였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즉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혔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A는 밀은 기부 행위는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죠, 그죠? 질적 쾌락주의에서. 자, B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효용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어떻게? 재화가 추가될수록 효용이 줄어든다는 거였지, 그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인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기부자하고 기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
야, 이거는 그거 아니었어요? 체감이 아니라 그 표에 나와 있던 그 균등의 법칙 같은 거 아니었나요? 한계 유형 체감은 뭐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용은 어떻게? 이만큼에서 점점 이렇게 16, 8, 4, 2, 1 이렇게 줄어드는 거였잖아. 균등은 뭐죠? A하고 거기 나와 있는 뭐 튀김하고 초밥이랑 똑같이 4일 때 최대 효용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2번 선지는. 자,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사람의 위반한 행동으로 그죠? 양심 내적 제재.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자 효용을 비교해보고 함정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겠지. 자,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가진 자신과 같이 여기는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 그 사회적 감정.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 효용으로 보겠죠. 자,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요. 앞에 있는 부분하고, 앞에 있는 여기하고 요 법칙이랑은 맞지가 않아요.